3. 그 후. 난 분명히 감성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시도하게 된 건 아니다. 이제는 할 만큼 다 했고 그렇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내 삶에 대하여 전에는 정말 힘들고 죽고 싶어도 견디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 내가 무엇을 성취해내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효능감,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너무 고생만 하고 죽는 것 같다는 억울함, 행복해지고 싶다는 갈망 등이 나를 견디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행복해봤고 노력해서 시험도 붙어봤고 이제는 걱정할 엄마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남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엄마의 선택을 받아들였듯 그래주길 바라면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어떤 성취를 해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몰아붙여지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성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성우도 성우의 한심해하는 눈빛을 견디며 참기만 하는 내게 어쩌다 보니 몰아붙이는 자신의 포지션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졌는지도 모르겠다. 성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반대 성향의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점점 스킨십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그런 것은 내가 건설적으로 내 전공을 살리는 일이라든가 어떤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난 못하겠어서 청소 식당 일을 해야겠다고 하니 성우 눈에는 한심하게 느껴졌나 보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나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는지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중인지 성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죽으려고 했던 그날로부터 거의 한 달이 되었다. 나는 처음엔 성우의 노력을 봐주지 않았다. 모른 척했다. 싸우면 빨리 풀자는 것이 나의 주관인데 이건 싸운 것도 아니거니와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쯤 누적되어 마음을 풀려고 해도 나도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다. 나도 성우도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 미안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히려 이런 일 앞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됐건 성우가 가장 크게 상처받고 슬펐을 것이다. 그날 응급실에서 돌아와 대화를 하다가 성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좀처럼 울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나를 가여워하면서 흘린 눈물 이후에 처음 보는 그의 눈물. 그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성우는 내가 어디를 가든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나는 다치면 낫겠지 하고 두는데 꼬박꼬박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준다. 내가 나갈 때면 폰, 지갑, 우산을 챙겼는지 확인해준다. 많은 부분에서 나를 생각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다만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고 이런 상황에서 잠시 그와 내가 불협화음을 냈다고 생각한다. 진짜로 죽지 않았고 이혼할 것도 아니면 우리는 다시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시 그는 나를, 나는 그를 따뜻하고 가여운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도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조급함이 차오르고 해소할 줄을 몰라 나에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미숙하고도 가련한 존재들이니까. 지금 나는 대전의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며칠 되지 않았고 단순히 자료 정리하는 일이라서 마음 편히 할 수 있다. 2달 정도 하기로 했고 하루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정확히 편도 120분이 걸리고 주휴까지 하면 실수령액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감사한 일자리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으며 다니는 중이다. 로디 빌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게 마음에 제일 걸린다.
그래서 집에 가면 로디 빌리부터 놀아주고 챙긴다. 저녁 먹고 그러면 잘 시간이다. 주말의 소중함도 다시 느낀다. 일단 2개월 계약이니 부담 없이 일해보려고 한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성우는 출퇴근 시간이 긴 것을 걱정하지만 지금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내가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동동이는 걱정도 하고 화도 냈다.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거울 명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죽으려고 하기 전부터 본인이 겪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시도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딱히 의욕이 나지도 않았다.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동동이도 혹여 내가 거부감을 가질까봐 본인이 좋았던 경험을 나눠주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꼭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은옥이 동동이 미진이가 보고 싶었는데 동동이를 보려고 하다가 스케줄이 어긋나는 바람에 못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순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가 어떤 감정이 느껴졌다. 그 이상의 감정, 뭐가 있다는 거. 동동이는 나랑 감정선과 컨디션이 정말 비슷하게 가는 친구다.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하지만 종종 또 며칠 연락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서로 바쁘거니 에너지가 좀 없는 기간이겠거니 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나도 같이 괴를 하고 있다. 나중에 연락해서 보면 동동이가 힘들었던 시간이 나도 힘들게 지내고 있던 시간이다. 동동이도 나도 정말 신기해하고 있다. 정신적 쌍둥이 같달까? 아무튼 내가 겪은 이 힘든 시간이 그녀에게도 매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했고 알고 보니 정말 그랬다. 그래서 잠시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다. 얼마 지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서 와칭의 작가 김상훈 선생님한테 메일까지 보냈었다고 한다.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동동이의 메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답장을 해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답장을 나도 읽어보았다. 동동이는 내가 죽으려고 했던 마음이 걱정도 되고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미안했다. 그래서 요즘 명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내 안에는 비우고 정화해야 할 것들이 많다. 거울 명상은 아직 나에게 어렵지만 나도 신기한 경험을 했다. 며칠 전 거울을 바라보고 나와 대화해보려고 앉아 있었다. 나도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은 거울 앞에 앉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어릴 때 수치스러웠던 기억과 감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글자가 이미지가 되어서 수만 개의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웠던 장면들도 계속해서 선명히 그려졌다. 그걸 멈추지 않고 직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계속 심호흡을 했다. 한참을. 시간이 지나 그 이미지가 잠잠해지고 숨 쉬는 것도 안정이 되었다. 숨이 가쁘지 않고 시원해졌다. 그리고 그 감정이 확실하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수치스러웠던 에피소드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은옥이에게도 동동이에게도. 그런데 이 감정이 흘러가고 나는 고요해졌고 그 일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별일이 아니라기보다는 그 일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기억에서 느껴지던 힘든 감정들을 비워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기억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엾고 감싸주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 경험을 동동이와 공유했다.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만으로도 엄청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거울 명상을 하고 마음을 정화한 사람들은 그것과 무관한 삶의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는 경험담을 김상훈 선생님 채널에서 보았다. 정말 그런 것인지 그 후에 지금 일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 내가 병원 때문에 빠져야 할 날에도 편안히 조퇴나 결근을 해도 된다고 하셨다.
랜더믹하게 빠져야 할 일정들이 있어서 이 일을 거절하면서도 아쉬웠는데 흔쾌히 괜찮으니 일하자고 하셔서 출근하게 되었다. 일도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말이다. 시원한 곳에서 편안히 일할 수 있다. 다행이고 행운이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구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감사하지 않다기보다는 감정선이 좀 수평적이랄까? 명상에 집중하면서 더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도 선명하게 감사한 것은 성우가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가족 친구들이 걱정하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 얼굴도 못 뵌 구독자님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조언해주시고 위로해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아픈 언니 힐링해준다고 공무원 동기 동생 둘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해서 남원에도 다녀오고 작은 고모 집에도 다녀왔다. 작은 고모 집에서 큰 고모 가족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모부들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먹고 응석 부리는 막내처럼 있다가 왔다. 고작 나보다 1살 많은 친척 오빠가 용돈을 보내왔다.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친구들 역시 걱정하고 보러 오고 다독여 주었다. 죽어야겠다고 선택한 순간들에도 그들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졌었다. 사실 지금도 에너지가 샛노랗게 피어나는 텐션은 아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 좋다.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다. 어제는 독서 모임에서 내 블로그랑 영상을 보신 고인물 회원 분들이 고인물이라고 쓰고 오빠들이라고 읽는 두 분이 조심스럽고 단호하고도 따뜻한 조언과 걱정을 유쾌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또 소라님이 내 생각을 하면서 타로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나는 우정에서 영감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다고 했다. 정말 고마운 존재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힘내겠다고 당장 약속할 수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 현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하루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고 잘 지내고 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것처럼 쇼핑도 하고 나들이도 다니고 맛있는 거 잘 챙겨 먹고 또 성우랑 티격태격 알콩달콩 하면서 지내고 있다. 로디 빌리한테 사랑을 듬뿍 주고 또 듬뿍 받으면서 내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지만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다. 로디 빌리도 나한테 더 다정하게 다가온다. 많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비워내다 보면 더 단단해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걸 안다. 오늘도 저의 성장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